행복교실에 오신 여러 부모님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익혀보고 경험해보는 시간입니다.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아이요.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 아이와 놀이하시면서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행복교실 수업에서 이제 오랜만에 애들이랑 이렇게 웃으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정말 보냈어요. 또 좀 의미도 있고 그리고 좀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너무 즐겁게 놀아서 저도 덩달아 같이 막 신나게 같이 뛰어놀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좀 추억거리를 이렇게 만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기회가 1년에 한 번뿐인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놀이하는 활동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노는 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놀기만 하면 될까? 아이가 노는 걸 보면 쟤 할 거 다 했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노는 거는 자연스러울 수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어렸을 때 놀기만 하다가 제가 커서도 놀아 버릇한 것이 몸에 배어서 계속 놀자고만 하면 쉬운 것만 하자고 하면 애써서 노력하는 일들을 하기 어려워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에 걱정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아이하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놀이할 때 부모가 재미있게 놀아주고 진짜 놀이 짝꿍이 된 것처럼 노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느냐. 즉 놀이에 대해서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놀이 행동보다 더 크게 작용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바람직한 생각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조금씩 모여서 차근차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이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아이를 위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바로 부모님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알차게 가장 행복하게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놀아주는 부모가 아니라 함께 놀이하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라는 말이 고개가 끄덕끄덕 하게 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목전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계시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그러면 우리 애는 뭐하고 살지? AI가 여기저기서 다 일들을 한다는데 우리 애는 뭐하고 살지? 이런 두려움들이 부모님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대답이 10가지가 있었어요. 그 10가지 대답 중에 첫 번째 대답이 바로 뭐였느냐면 아이를 백수로 만들랍니다. 백수도 그냥 백수가 아니라 알파 백수로 만들래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AI는 프로그램이 입력된 업무에 대해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지만 놀지를 못한대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 중에 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인간이랍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AI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시대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계를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독특함을
살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놀이의 힘이랍니다. 그 힘을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키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놀이는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데도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애착이 중요한 거는 이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안정 애착이 중요한 줄은 아는데요. 어떻게 해야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좀 알다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안정 애착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그 아이랑 본드로 연결된 것처럼, 즉 물건이 부러졌을 때 그 부러진 물건을 우리가 접착하는, 이어 붙여주는 접착제를 본드로 붙이죠. 그래서 그 본드처럼 아이하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 통하는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마치 본드로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놀이를 플레저, 쾌락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성분, 생각만 해도 좋고 기분 좋아지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함께 놀았던 사람들끼리는 커서도 내가 살다가 좀 힘들 때 생각나고 그 사람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놀이가 가지는 또 하나의 애착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 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살다가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좀 힘든 순간이 있을 때 혼자서 힘들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힘들어요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아 힘들어? 그렇겠다.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라는 위로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그 다음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는데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많이 경험할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존중받는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뭐 크게 의식하지 않으시고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런 거 있죠.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오늘 너 뭐 하고 싶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 아이들은 그 질문을 들으면서 나 오늘 책 읽을까? 블록놀이 할까? 블록을 순서대로 만들게 할까? 아니면 오늘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선택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좀 힘들어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변화는 그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맨날 즐겁고 행복하고 좋다라고 하진 않아요. 가끔은 정말 이해 안 되는 순간도 있어요. 짜증 부리면서 놀이하는 아이들 있죠. 누구야? 엄마 아빠가 너 재밌게 놀라고 했지. 재밌게 놀라고 장난감도 사주고 놀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있어? 입이 이만큼 나와 있기도 하고 금방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데도 그 블럭 안 빠지는 것 같고서 막 이러고 있는 아이들 보면 대신 도와줄 수도 없고 속상해는 하는 아이를 보면 내 마음이 안타깝고 해서 참 힘들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힘들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이걸 붙잡고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 해서 쉽게 끝나는 일 별로 없습니다. 힘든 고비를 넘어가야 그 다음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 바로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는 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자기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큰 문제, 작은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옹골찬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생소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바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실패의 경험을 할 수 있답니다. 실패? 안전한 실패?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의 실패하는 거 싫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들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있어서 저희가 잠깐 주춤하게 되는 어떤 순간들도 오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가 뜻대로 안 돼서 지금은 속상하지만 내가 실패를 해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놀리거나 무시하지 않고 실패한 나를 관심을 갖고 나한테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애쓰는 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 나는 좋은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실패를 디디고 다시 2번, 3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욱더 요구된다고 합니다. 네, 부모 행복교실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들이 놀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놀아주는 부모가 아니라, 놀아주는 부모 사실 쉽지 않거든요. 놀이가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놀이는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 자신을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아이와 내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드는 그런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아이들과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함께하는 그 시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